어이가 자, 없어요. 봅시다. 다음 7월입니다. 7월. 자, 7월 보름에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7월 보름에 그 불교사에 뭐가 있냐면 백중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백중일. 자, 그래서 이 백중날 뭐 하냐면요. 그 부처님께 제를 올려야 돼요. 제를. 자, 근데 이 제를 올리는데 이제 그 제 올리는 상에 좀 뭐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요때 채소나 과일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나는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쫙 해서 무슨 진수성찬처럼 차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7월 보름의 이 백중날에 배하여 두고 배하여 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를 위한 이제 이 제 물들을 이제 쭉 차려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 차려 놓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7월 백중날 한 상 차려 놓고 자, 님을 한대 여가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님과 함께 살고자 원은 소원을 빚는 거겠죠. 자, 그래서 7월 보름의 백중날 이렇게 쫙 상을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용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소원을 빈다. 자, 다음 8월. 자, 8월 보름. 여러분들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 음력 8월 15일이 뭐야? 한가위. 한가위가 뭔데요? 송편비. 뭐라고요? 추석이죠. 추석 이 사람들아. 진짜 초등학교 나왔어 다들.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여러분들. 알겠죠? 한가위가 추석에 나는 말이 한가위잖아. 맞죠? 자, 그래서 8월 15일은 음력 8월 15일은 갑의 날, 한가위 날이다. 가윈 날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가윈 날이 많은이라고 하는 건 날이 지만은 이 말이야. 자, 님을 뇌셔여곤이라고 하는 건 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오늘날이 가베이셨다, 가위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추석입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원래 한가위 날은요 어떤 날이야? 굉장히 풍족한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고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야. 왜?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들 한가위 날 모두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님이랑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 사람들이 다 한가위 날이라고 하지만 나는 누가 있어야 한가위라는 거야? 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만 오늘이 한가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한가위를 내가 맞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음력 9월 9일은요 중량절입니다. 중량절. 자, 요때는 가을이잖아. 그렇죠? 자, 가을에 개화하는 꽃이 있는데 여기에 황화되어 있다. 그렇죠? 이 황화가 우리 지금으로 하면 국화입니다. 국화. 국화는 특이하게 가을에 핍니다. 다른 꽃들 다 질 때 자기 혼자 펴요. 자, 그래서 이 중량절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이 국화꽃이 안에 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새서 감안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는 안에 드니 갈수록 아득하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갈수록 아득하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지금 님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얘를요 뭐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새서 감안하여라 라고 할 때 이 새서가 초가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안하여라가 조용하구나가 됩니다. 집이 조용하구나. 그러면 안에 들이라고 할 때 이 안은 또 어디가 되겠어? 집 안이 되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집 안으로 해석하면 이 누런 국화꽃이 요 집 울타리 안에 피어나는데 향기는 나는데 뭐는 없어? 님이 없으니까 집이 조용한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문학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필기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필기 진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적어봐야 돼요. 알겠지? 자, 다음 10월에 점이연 바랏다오라라고 돼 있는데 요 바랏도요 고로쇠 나무로도 해석할 수 있고 보리수 나무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고로쇠 나무로 해석하면 이 점이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칼로 점여놓은 이 말이야. 고로쇠 나무는 여러분들 그 고로쇠 나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가끔씩 어르신들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막 무슨 이상한 갈색깔 물 마시는데 이거 보면서 야 이거 고로쇠 나무 물이라면서 몸에 좋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고로쇠 나무 물 채취하려고 고로쇠에다가 이 빨대 같은 관을 꽂아가지고 막 물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고로쇠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점여서 얘를 말려가지고 갈아서 마치 설탕 비슷하게 쓰기도 해요. 달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고로쇠 나무는요 썰어놓고 점여놓으면 쓸 때가 좀 있어.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내 신세가 10월에 점여놓은 고로쇠 나무 같답니다.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한 분이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님을 말하는 겁니다. 점여놓은 보리수 나무든 뭐 꺾어놓은 나무든 꺾어놓은 보리수 나무든 꺾어놨거나 조금 이제 점여놨으면 크기가 조그만해졌을 테니까 얘를 누군가가 이게 옷 안에 지니고 또는 호주머니에 지니고 집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장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다고? 꺾어서 버려져 있는 게 내 모습이라고. 자, 그래서 점여놓은 보리수 나무 또는 고로쇠 같은데 꺾어버리신 후에 버려놓고 아무도 그걸 지니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님에게 버림받아 혼자 남은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월 봉당 자리에, 봉당은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무슨 공간 같은데요. 자, 그래서 봉당 자리에 한삼은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겨울 돼가지고 안에 있는 뭐 일단 내복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덮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덮어. 음력 11월이니까 추우니까 덮어두어 있는데 이건 이제 슬픔을 살아온디어라고 하는 건 이 슬픔을 사르고 있네. 지금 여기 있는 해석대로 사르고 있네도 되고 슬픔이 나에게 살아서 온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슬픔을 내가 겪고 있고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야 나한테.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추운 날 한삼을 덮고 누워 있는데 이 한삼만 덮고 눕기에는 11월 이 추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덮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추운 상황이야. 알겠죠? 추운 상황인데 이걸 덮어 누워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운님 스시옴은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단절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고운님과 떨어져서 서로 각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난 여기 누워있고 님은 딴 데 누워있고. 그래서 님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12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데 12월 분디남그로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분디나무로, 남기역은 나무입니다. 나무. 분디나무로 깎은 아흔날 반웻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반은요 소반을 말합니다. 저는 젓가락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처지거든요.
나는 12월에 분디나무로 깎은 소반 위에 젓가락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은요 되게 좋은 젓가락입니다. 되게 좀 잘 만든 젓가락이야. 그래서 그 좋은 젓가락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리라고 하면 가지런히 노으니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할 때 이 손님입니다. 손님이 가져다 무르옵노이다 라고 하는 건 봐봐 내 신세가 뭐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 신세가 마치 젓가락 같아. 소반은 밥상 같은 거다 그쵸? 조그마한 소반. 자 소반 위에 놓인 젓가락 같다는 건 내가 님에게 주려고 이 아주 좋은 젓가락을 가지런히 님한테 올려놨어. 내 신세가. 그런데 이 젓가락을 누가 먹었다고 돼 있어? 손님이 가져가서 먹었다고 돼 있지. 그러면 나의 정성이나 사랑이 님에게 도달했어 못했어? 못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님이랑 지금 결국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거든. 새드 엔딩이야. 알겠죠? 나는 이제 님이랑 연결 안 됐고요. 내 정성을 손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 해석해보자면 내 사랑을 누가 가져갔다고? 딴 놈이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사랑을 하게 됐다. 내가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요렇게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어찌됐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내 님이랑 사랑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내 정성을 님이 받아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반 위에 놓여있는 젓가락이 바로 화자의 처지 또는 화자의 마음이야. 화자의 정성, 화자의 사랑.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님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작품에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26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화자를 비유한 거 3개 있습니다. 3개 뭐 있었어? 6월달에 마치 내가 벼랑에 버려버린 빛 같은 존재다.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요거 10월달에 10월달이었나? 9월달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이 점여놓은 보리수 나무 같다.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지도 않고 나 그냥 버려놓고 갔잖아. 맞죠? 자 그래서 버려놓은 이제 고로쇠 나무 같다. 그 다음 3번째는 뭐였어? 소반 위에 젓가락 같다는 거야. 내 사랑과 정성을 님에게 도달시키지 못하고 딴 사람이 채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니까 잘 보세요. 화자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겠지. 그러면 화자랑 반대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었어. 뭐 있었어요? 화자랑 반대되는 거 정월 내림물이었죠. 그러니까 내림물이라고 하는 건 내리는 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 신행물 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왜? 얘는 얼었다 녹았다 하잖아. 그런데 나는 뭐야? 맨날 혼자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화자랑 대비되는 거 대조되는 거 화자랑 대조되는 대상은 정월 내림물입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님을 비유한 표현 뭐 있었어? 높이형 등불 같구나. 세상에 있는 만인을 다 비칠 듯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에 가득 피어있는 진달래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성품과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님이랑 반대되는 대상 뭐 있었을까요? 대조되는 대상. 꾀꼬리새였죠. 꾀꼬리새는 매년 4월마다 찾아오는데 님은 날 안 찾아와. 대조되죠. 요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딱 만들기 좋은 시험 문제 형태는 뭐냐면요. 이 나오는 본문에서 뭐 이런 데다가 밑줄 그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기 선지에다가 다른 작품의 어떤 구절들 막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작품에 있는 구절의 어떤 대상이 화자랑 같은 대상인지 반대의 대상인지 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자랑 같은 처지에 있는 존재, 반대되는 처지에 있는 존재를 파악하고요. 선지에 있는 건 여러분들 생전 처음 보는 뭐 문학 작품의 어떤 구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지? 그러면 뭐야?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고 화자의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읽기 능력은 여러분들 그 정도의 어떤 문학을 읽고 문학 작품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동 마무리하고요. 다음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 274페이지. 273페이지 좀 봅시다. 자, 이제 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요 시조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시조는요, 간단하게 좀 적으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의 유입과 함께 발생했다. 왜 발생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유교는 어느 나라 거야? 중국 겁니다. 맞죠? 유교는 중국 건데요, 시조는요 중국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학의 형태예요. 그래서 유교 사상의 유입과 함께 이제 함께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기 이 조선 초기 또는 고려 말 이 시조가 처음 쓰이게 된 요 초기 시조는요, 대체로 화자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냐면 이 유교적 사상 또는 유교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교 정신의 실현을 많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교 정신의 실현으로 뭐 있습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 뭐 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유교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과의 조화가 왜 유교 정신에 해당하냐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이냐면 욕심 없는 삶이거든요. 이 자연과의 조화는 여러분들 작년에 했다, 그렇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그 이제 우리 집을 마치 자연처럼 누리겠다고, 이 집에 강산을 들일 데 없으니까 병풍처럼 이제 누리고 살겠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과의 조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시조는 요 유교 사상의 유입과 함께 발생해가지고 아주 엄격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조는요, 함축성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은 대체로 어떤 식인데, 요거 3장 6구 45잔에 왜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종장의 첫 음보는 사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맞죠? 자, 여기서 넘어오면 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작년에 가사를 했나? 가사문학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상충곡, 그 다음에 저희 뒤에 나오는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사문학에 해당합니다. 가사문학은요, 행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연하고, 만연은 길게 느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만연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직설적입니다. 좀 더 직설적이야. 이 직설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의 직설적이냐면 함축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좀 더. 왜냐면 함축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의미나 상징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유적 표현 이런 거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데, 시조랑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시조에 비해서 함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대화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조 같은 경우는 3줄 안에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서나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좀 담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이고 함축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과 주제를 좀 형상화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 초기다, 그치? 초기. 이 초기에는요,
군신 간의 충의,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강호한정이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작년 교과서에 강호한정이라는 말이 저기 학습 활동에 있었습니다. 맞죠? 자, 강호는 뭐였어요? 자연이었다. 그렇죠? 자, 강호는 자연이라는 말인데 그냥 자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만 있는 자연이야? 사대부들한테만 있는 자연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강호라고 하진 않습니다. 강호는요,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유교 정신을 좀 실현해야 돼. 뭐 임금 생각 좀 하고요, 나라 걱정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낚시하면서 세월도 좀 낫고 한가롭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보통 평민들은, 농민들은 산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 거기서 약촉해야 돼, 나물 캐야 돼,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나무 베어가지고 집에서 땔감 써야 돼. 그러니까 자연을 뭔가 이제 생산지로 보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강호는요, 자연을 생산지로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강호에 들어간 사대부들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분명히 낚시하러 들어갔는데 고기는 하나도 안 낚아. 낚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짜 어부의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짜 어부 할배라는 뜻의 가어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어옹, 가짜 어부 할배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좀 누려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호한정이라고 합니다. 강호에 들어가서 한가롭게 사는 정성. 알겠죠? 자, 그래서 향유 계층은 주로 사대부들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전기에서 뭘로 넘어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대부들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평민의식의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좀 근대 시민의 형태로 좀 자리 잡죠. 그래서 근대 시민이 누리는 대표적인 문학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게 바로 춘향전입니다. 자유연애 사상이라든지 탐관오리에 대한 어떤 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사대부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게 춘향전이었잖아. 근데 이제 춘향전은 산문문학이니까 운문문학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봤던 뭐 까투리 머시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풍자나 해학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좀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이 훈민정음이 좀 널리 좀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누구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담아가지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까투리의 마음, 도사공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막 힘들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향유계층이 여성 평민층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판소리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 거죠. 뭐 봉산탈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자, 시조 내편 볼게요. 274페이지.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대나무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합시다. 우리 흔히 요 유교 사회에서 사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군자 들어봤다 손. 사군자에 뭐 있는데? 뭐 있어요? 매화. 그래서 우리 사군자를 보고 매난국죽이라고 합니다. 매화, 난초, 국화, 죽은 대나무죠. 얘네 네 개를 묶어서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고요. 잘 보세요. 군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훌륭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 덕이 많은 사람, 유교적으로 배울 점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군자라고 하죠. 근데 식물 보고 군자라고 하는 게 그만큼 뭐야? 배울 점이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 식물들에게 유교적으로 어떤 배울 점이 있는데? 매화는 어떤 배울 점이 있어요? 초봄에 개화합니다. 자, 그래서 매화는 초봄에 개화하는데 어느 정도 초봄이냐면 아직 봄눈, 그러니까 겨울 눈이 다 녹기도 전에, 그때 얼은 땅을 뚫고 피어나는 게 바로 매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험난한 계절에 다른 꽃은 얼굴 들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꿋꿋하게 얼굴을 든다는 점에서 무엇을 상징해? 시조나 절개를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난초는요. 척박한 환경에서 개화합니다. 난초는 웃기게요. 평소에 꽃이 안 펴요. 그래서 평소에 키울 때 잘 꽃을 안 피우면서 키워요. 키울 때도. 근데 그러다가 난초가 되게 예를 들어서 예쁜 그 꽃이 예쁜 난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애들을 키우려면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야. 꽃을 피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적당히 건조하게 만들어주고 적당히 영양도 좀 안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꽃이 피워요.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난세에 영웅 난다라는 말이 있지.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태어난다. 이런 것처럼 환경이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그런 사람.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난초는 척박한 환경에서 개화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난초는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난초 집에서 저기 사무실에서 키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키워요? 그 시간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이런 데 보면 왜 그 맨날 대기업 회장님 영화에서 맨날 이게 손수건들 이렇게 막 입 닦고 있잖아. 그게 다 난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나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다음 국화는 아까 언제 핀다고 했어? 가을에 개화한다고 했죠. 다른 꽃잎들 다 지는데 자기 혼자 피어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조나 절개 상징합니다. 대나무는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그 했던 학생도 있을 텐데, 윤선도의 오우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거든. 5개 자연물 친구야. 해, 그다음에 뭐 달, 뭐 이렇게 뭐 대나무, 그다음에 뭐 소나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물, 뭐 이렇게 바위, 뭐 이렇게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대나무는요, 칭찬할 게 3개입니다. 일단 대나무 딱 생긴 모양 봤을 때 첫 번째 대나무 칭찬할 점 첫 번째 뭔데? 배울 점. 대나무의 생긴 모습을 봤을 때 높다. 아닙니다. 고등. 그 뭐야? 정직함, 청렴함. 두 번째는 봐봐.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기억나요? 춘향전에 청송녹죽 눈이 온들 펴라리 다시 청송녹죽이 눈이 온들 뭐 하여튼 뭐 있었잖아. 그치? 그 얘기 왜 하는데? 청송녹죽이 눈이 와도 뭐 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변하지 않는데? 무슨 색깔로 변하지 않는데? 누런 색깔로 지지 않는다고. 청송녹죽 항상 소나무랑 대나무는 사계절 내내 무슨 색깔입니까? 푸른색이지. 맞죠? 자, 그래서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계절 푸른 색. 변하지 않은. 그래서 일편단심. 그래서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춘향이의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게 어렵다. 대나무의 생긴 모양. 또 특징 하나 더 있어요. 대나무의 특징. 대나무의 내면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대나무의 내면이 어때요? 비어 있습니다. 자, 비어 있는 건 왜 칭찬할 점일까요? 비어 있는 걸 뭐로 보는 걸까? 욕심 없다로 봅니다. 이래서 선비들이 대나무를 좋아하는 거야. 배울 점이 많다. 자, 그래서 매난국죽에다가 청송녹죽 할 때 송, 매난국죽 송이라고 해서 이 5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시조나 가사문학에서 이제 어떤 유교적 정신을 상징하는 이제 자연물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 건데요.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라고 되어 있어. 자, 대나무 원래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원래 이렇게 곧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눈이 폭설이 내린 거야.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너무 많이 휘었다. 자, 대나무가 이렇게 꺾인 거야. 휘었어.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아직 안 부러졌지.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문형의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야,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냐? 는 건 굽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 굽어질 절개면, 절은 절개다, 그쵸? 굽어질 절개면 눈 속에 풀을 얻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다,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인데? 눈 속 아주 추운 겨울에도 풀을 쏘냐라고 했던 건 푸르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어. 왜? 눈 속에서도 푸른색이니까. 자, 그럼 이걸 의역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야, 누가 눈 맞은 대나무를 굽었다고 뭐라 하냐? 만약에 진짜 굽을 절개였으면 눈 속에서 사계절 내내 푸르기나 했겠냐? 벌써 변하고 없어졌겠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금 눈이 내려서 휘어진 대나무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화자가 좀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야야, 얘 변한 거 아니야? 얘 굽은 거 아니야? 지금 잠깐 뭐 한 거야? 휘어진 거야. 뭐 때문에?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시련,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꺾이지는 않았고 좀 휘어진 상태라고. 그럼 눈 다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곧아지겠지. 이 눈이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요즘 영화 뭐 난리 났다며. 왕가 사는 남자. 누구 이야기야? 안 봤어요, 아무도? 나도 안 보긴 했어. 누구 이야기야? 단종의 이야기죠. 자, 그때 단종이 유배 갔던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난이라고 해?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눈은요,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알겠죠? 그때 조정에 피바다가 불었잖아. 맞죠? 그래서 왜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6명의 신하들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육신이라고 하잖아. 맞죠? 대표적으로 뭐 박백년,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게 발각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세조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정치적 실현으로 아무도 입도 뻥긋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세조를 좋아해서 입도 뻥긋 못했겠냐고. 죽을까봐 못한 거지.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눈 맞아서 이 휘어진 대나무를 보고 굽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진짜 굽어질 절개였으면 눈 속에서 푸르진 않았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휘어진 건 뭐 때문이라는 거야? 이 정치적 실현 때문이라는 거야. 계유정난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자, 세한고절이라고 하면요, 세한은요 아주 심한 추위를 뜻합니다. 고절은요 절개를 지킴입니다. 이 고절이라는 말도 저기 뭐냐 있었던 것 같은데 춘향전에. 맞죠? 자,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요게 너니까 대나무겠지. 근데 동시에 뭐도 될까요? 나도 됩니다. 나 절개 안 굽어졌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나무를 왜 이렇게까지 실드 쳐주고 칭찬해 주는데 대나무를 나도 대나무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들어서 입도 뻥긋 못하고 살짝 휘어져 있는 상태인데 나 일편단심 안 변했다고. 이 심한 추위에도 끝까지 절개 지키고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이렇게 시조로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실제로 시험 들어가면요 그 저기 단종 그 계유정난과 관련되어 있는 시조가 정말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요거만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황진이 작품입니다. 황진이 작품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시험 보면 있었다, 그쵸?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월이 되어내요. 그게 이제 같은 사람이 쓴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 기녀시조라고 합니다. 기녀시조. 기녀시조는 일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보통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 4대부들은요 사랑의 감정을 시조에 실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굉장히 천하고 사사롭다고 생각했거든.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이 사실 조선 초기에 시조를 짓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녀들 중에서도, 기생들 중에서도 좀 높은 신분을 상대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탑티어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기도 잘 다루고 이제 글도 한문도 좀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좀 이 노래도 잘 부르고 용모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글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이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어떤 시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초기 시조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문학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남겼어요. 자,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동짓달 기나긴 밤 그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 작품은요 뭔가 엄청 문학성이 좀 뛰어나다기보다는 표현상의 특징 딱 한 개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뭐냐면요, 자, 내용이 뭐냐면 어저, 이건 감탄사야, 뜻없어. 어저 내 일이여, 내가 한 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던가 라고 하면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한 일이야. 그게 뭐냐면 이별이야, 이별. 님과 이별하는 게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같겠냐마는. 자, 요 제구태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읽어보면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을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하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좀 어느 정도 되겠어.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으로 좀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제구태여라고 할 때 이 제를요 뭐로 볼 수 있냐면 님으로도 볼 수 있고 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제구태여 할 때 제가요 앞문장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뒷문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했던 일을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있으라고 했으면 이 구절을 앞문장으로 넣어볼게. 앞문장으로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지가 구태여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도치가 됩니다. 도치. 이 제를 님으로 보면 도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제구태여가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구태여 같겠냐마는 이 말이야. 그럼 간고 누가 갔는데? 님이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구태여 같겠냐마는 이라고 하면 이 지가가 누구야? 님이 되거든. 그러면 문장 자체가 어떻게, 얘가 지금 도치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도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가 구태여 같겠냐마는, 님이 구태여 같겠냐마는 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끊어, 문장은 여기서 끝났어. 이 제구태여를 다음 행으로 넘기면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행까지 문장이 이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간걸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행간걸침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지가 구태여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을 나도 몰라 하는 거라가 된다고. 자, 그러면 지가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데? 내가 님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 지가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태여 보냈다라고 하면 뭐야? 이 내가 굳이 님 보고 야 니 꺼지라고 보내놓고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중의적 표현이 좀 있고요. 요 표현상의 특징 말고는 이 시는 딱히 뭐 볼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몰랐던 가라고 해서 이런 것들 그냥 뭐 일문형의 문장으로 이제 써놓은 거. 잘 보세요. 노라는요 전부 영탄법입니다. 노라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뭐 구나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노라는 전부 영탄법이야. 우리 그 표현상의 특징에서 물어볼 때 시에서 영탄법이 제일 헷갈립니다. 자, 다음 만흠입니다.
만흥할 때 요 만자가 아까 봤던 그 만춘할 때 만입니다. 가득 찰 만자. 흥이 가득 찼다 이 말이야. 알죠? 혹시 지난번에 내가 윤선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 자, 요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은 요 조선시대 사람인데 사실 역사책보다는 국어책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윤선도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모의고사 칠 때도 마찬가지야. 윤선도 이름 보면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연 좋아. 자연을 너무 사랑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유배입니다. 유배. 이 사람이 좀 이력이 특이해요. 일단 태어나기를 어마어마하게 다이아 수조를 물고 태어납니다. 초갑부집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초갑부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때는 집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와이프 집도 부자야. 그때는 10대 때 결혼했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심지어 10대 때 과거 합격까지 해요. 그래서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영앤 리치에다가 약간 똑똑한 것까지 좀 포함된 약간 이제 그냥 사기캐였어요. 이제 관직에 올라갔어. 그러면 관직도 한 사회잖아. 사회생활이잖아. 그렇죠? 이제 관직이 사회생활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흙수저야. 예를 들어서 흙수저인데 과거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조정에 출근했다. 나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일단 그날 조정에서 회의 한번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조정의 모습 싹 스캔해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라인부터 타야지. 누가 잘 나가는지 라인 타야 될 거 아니야. 또는 라인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아빠가 벌써 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온 게 나중에 뭐로 나뉘는 거야? 붕당 정치로 나뉘는 거 아니야. 세도 가문 뭐 해가지고 남인, 서인, 북인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정에 딱 들어왔다. 그때 당시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천이었나 하여튼 이 조선 사회에 희대의 간신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왕한테 이렇게 좀 구슬려가지고 자기한테 이때는 대로만 좀 이렇게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 있었어. 관직에 와가지고 막내야. 10대 때 합격했으니까 10대야. 그 사람 50대, 60대인데. 그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윤선도가 보기에는 너무 나쁜 사람인 거야. 자기한테 이때는 대로만 행동하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임금한테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는 상소문을 읽습니다. 임금한테 보내요. 임금한테 도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중간에 다 뜯어보지. 어차피 자기가 1대1로 임금 보러 못 가잖아. 막내인데 누가 만나줘. 맞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제 9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야. 누가 만나줘요. 맞지? 어차피 중간에 다 뜯어볼 거 아니야. 근데 뜯어봤더니 뭐야? 전부 그 사람 욕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겠어? 임금한테 귀에 들어가기로는 이제 갓 들어온 막내가 조정에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오해만 사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10대 때 첫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는데 이게 막 죽을 정도의 유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 사람은 관직 내내 관직을 한 수십 년을 했는데요. 그 수십 년 내내 관직에 있는 시간보다 유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별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고 너무 자기가 생각할 때 바르다고 생각하는 말만 하니까 조정에서 뭘로 찍히냐면요. 피곤한 애로 찍히는 거야. 뭐 말만 하면 유배부터 보내고 시작하는 거야. 자꾸 분란 생기니까. 자기를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요. 이 윤선도가 계속 유배를 왔다 갔다만 하다가 늙고 나서 자연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섬 이름이 능선도였나? 하여튼 어디 저 남해 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자 하나, 초가집 하나 딱 지어놓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때 지은 정자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정자에 딱 가가지고 딱 의자 그 자리에 바닥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한 프레임 안에 산백의 선이랑 바다 선이랑 이 모든 게 그냥 한눈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다 보인답니다. 거기에 기가 막히게 정자 딱 하나 지어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짜 어부의 삶으로 사는 거야. 초갑부인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만흥은요 이제 유배 끝났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속세 거 다 버리고 그냥 은퇴해서 지금 와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산수간 바위 아래, 산수는 자연이겠다. 그렇죠? 산과 물. 자, 산수간 자연 속의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답니다. 갑부로 태어났다고 했어. 띠집은 뭐야? 아주 허름한 집이야.
왜 허름한 집을 지어요? 소박하게 살아가려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욕심 없는 인간이야. 유교 정신이죠. 자, 그 10년의 경륜가요. 초려 상간 지은 마음이나 여기에 띠집 지어놓은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이야. 자, 다음 그 모르는 놈들은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허름한 집 지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다마는. 자, 그러면 내 뜻을 모르는 놈들이 다 어떤 놈들인데? 이 속세 사람들이지. 웃는다, 나를 보고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고는 어리석보다, 그쵸? 향이라고 하면 뭐냐면 요게 세상 물정 모르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내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삶, 안분지족,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살고 싶어. 결국은 뭘 멀리하고 싶어? 속세의 것들을 멀리하고 살고 싶어. 자, 다음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리 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먼 산을 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먼 산을 본 감정이 뭐랑 똑같냐면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이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술잔 들고 중간 내용이 하나 생략돼 있는데 중간에 바위 끝 물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위 끝 물가에 앉아가지고 술잔 들고 저기 멀리 있는 먼 산을 바라봤더니 먼 산을 보는 게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자연 속에 있으니. 그래서 그 감정이 뭐랑 똑같다고? 그리워하던 님이 나를 찾아오는 반가움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다는 거지. 자, 보세요.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합니다. 자, 이심전심. 이심전심은 서로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게 이심전심이죠. 텔레파시 통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산이랑 나랑 뭐 했어 지금? 아이 컨택을 했어요. 맞지? 지금 반갑잖아. 내가 야 너한테 반갑다 뭐 하다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제 마음, 내 마음 어차피 똑같아. 서로 웃지도 않아도 되고 서로 말씀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 제 마음 서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제 마음, 내 마음 똑같아. 무라일체. 저 대상물과 내가 서로 하나다. 그래서 너무 좋아. 자, 누구셔? 이거는 누군가라는 말이고요. 삼궁이라고 하는 건, 자, 보세요. 아주 높은 벼슬입니다. 임금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세 개의 벼슬.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 삼궁보다 낫다 하더니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삶이 삼궁보다 낫다 하더라. 누군가가. 자, 그러면 내 삶이 지금 현재 자연 속의 삶이 만승이 이만하겠냐? 만승은요 옆에 뜻 나와 있는데 의역하면 그냥 이 돈과 명예 모두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엄청난 수레를 끌고 다니는 뭐 이런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 삼공 그 다음에 만승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 속세의 것들이야. 속세와 관련된. 삼공도 여러분들 우리가 출세하는 거잖아, 그치? 출세하는 것도 전부 속세에서 하는 것들이거든. 자, 이제로 헤어든 이제 생각해보니 좀 늦게 마칠게요. 자,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하고 이는 주격조사다, 그쵸? 소부랑 허유는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사 내용을 인용했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 소부허유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중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관직을 버리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풍류를 즐겼던 사람의 되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그래서 자연 속에 속세를 버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롤모델이야. 롤모델.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생각해봤더니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몇천 년 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윤선도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략도떠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야같더라 이 말이야.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리하더라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야같다 영리하다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지금? 내가 자연에 지금 왔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 몰랐던 거야. 와서 행복해가지고 지금 상봉보다 낫고 만승보다 낫다는 거야 지금 내 삶이. 그래서 생각해봤어. 아 옛날 중국 고사에 소부랑 호유가 관직거리고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누리며 살아갔다는데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었네. 나는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 걸 이렇게 행복한 걸 이 말입니다. 이제 좀 과장해서 그냥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와서 이제 자연 속에서 이 풍류를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이 사람들 따라서 한 건데 와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었네. 진짜 노는 줄 아는 사람이었네. 놀 줄 아는 사람이었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아마도 임천한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천이 뭡니까? 자연이죠. 한흥은 한자 그대로 한가로운 흥.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이 흥은 비길 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인데 그냥 최고다 이 말입니다. 오 여기 비비겠어. 아무것도 여기 못 비벼. 이게 최고야. 제일 행복해. 자 그 다음 참 시간 애매한데 여기까지 합시다. 개를 연합문이나 기르되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렇죠?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자 요거 시조 4편 나오는 단원 빼고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 도도한 생활이랑 그 다음에 저거 동동 나오는 부분. 요거는 저기 소다로 문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자습성은 따로 풀어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는 거야. 그렇죠?